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2장 노인복지와 장기 요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점 정리와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기출문제 끝까지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적인 생활, 즉 최저생활은 보장해주자라는 거고요. 고용보험,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받습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자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진 제도겠죠. 그래서 질병, 건강 증진, 보건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시험에 다음과 같은 보기가 나오면 헷갈립니다. 초고령 사회, 초노령 사회 헷갈리게 되어지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고고 했습니다. 초고령입니다. 노인복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독립의 원칙은 노인도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중요한 거,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의 원칙,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들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독립의 원칙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주거복지시설, 집과 관련되어진 시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양로시설이에요. 이것은 노인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거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이 들어가니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만들어서 지내게 하는 거.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을 하거나 임대해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의료와 관련되어진 시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는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9인 이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진 시설은 뭐가 있느냐? 먼저 노인복지관이 있지요.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뭐가 있느냐? 방문 요양은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방문 목욕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요. 주야간 보호 잘 아시죠? 자, 일정 시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지내고 오는 곳입니다. 단기 보호는 단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자는 누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가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더욱 증진되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는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보험료, 그 다음에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해요.
한 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통합 징수를 하는데 돈 관리는 따로따로 한다. 독립회계를 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집에 살아서 통합 징수를 하지만 맞벌이 부부 요즘에 돈관리 따로 하죠. 독립회계 따로따로 돈관리한다. 통합징수 독립회계 이거 시험에 자주 보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잘못된 겁니다. 통합징수 독립회계. 제가 앞에서 재원조달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지원금은 20%예요. 빨간 색깔 되어 있는 것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금, 시설에 들어갈 때는 20%예요. 집에서 할 때는 재가급여는 15%입니다. 자, 이거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색깔 보세요. 제가 15하면 15%, 15하면 15가 뭐냐 하면 요양보호에서 열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15예요. 제가 15하면 시급 20, 우리 시급 한 20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쓸데없이 말도 안 되게 억지로 해서 제가 암기법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억지로 하노 싶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도요. 이게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 제가 15하면 시급 20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 경감이 되어지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에서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내가 요 긴 것을 왜 알려드리느냐 하면 시험에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되어진 보기가 나올 때에 지자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지자체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땡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나오는 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 긴 글과 그 밑에 있는 거 지자체에서 하는 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뭐 업무와 관련되어진 폭행 등으로부터의 보호 요거 두 가지만 지자체가 나옵니다. 요 긴 문장으로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 나오면 일단 땡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장기 요양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이분들이 공짜로 그냥 하는 건 아니겠지요. 했던 그 서비스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고 지급을 하겠죠. 자, 본인 부담금은요. 본인 부담금은 가입했던 그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65세 이상인 자이거나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거, 입원 중이다 그러면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판정을 받는지 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고 나면 방문 조사를 하러 옵니다. 조사한 그 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등급 외가 나오면 땡 탈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 신청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해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되어집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등급 판정은 어디서? 등급판정위원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신청부터 등급 판정 받는 것까지 30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빨간 색깔 보겠습니다. 1등급 95점, 이를 I로 바꿨습니다. I95. 2등급 75점 이치료예요. 3등급 60점 360도, 4등급 51점 451, 그리고 5등급 45점 545, 545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치료를 했더니 임플란트 같은 거 이 치료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 치료를 하고 나서 360도 내 모습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네. 이에 따라서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4, 5일 동안 545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아이고, 이 치료를 하고 나서 360도 내 모습을 삥 둘러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네. 4, 5일 동안 오싸우. 자,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입니다. 한번 등급을 받고 나면 평생 쭉 가는 게 아니라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요. 유효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짧은 게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 2년이기 때문에 최소 2년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최대는 4년 6개월입니다. 1등급이 4년이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6개월 동안은 더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4년 6개월이 되어집니다. 장기 요양급여, 이것은 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재가급여, 우리 대상자가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방문 요양이 있겠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어르신의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이 있겠고요. 방문 간호도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했죠. 주야간 보호,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노치원이죠.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 단기 보호 있고요. 기타 재가급여에는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라고 하는 것은 신체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품들, 그런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거, 이것은 재가급여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재가급여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친숙한 환경이 되어지겠죠. 집에서 하니까 익숙한 환경이라서 좋고요. 사생활이 존중이 되어지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중심 생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받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이용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이 주야간 보호센터에 등록을 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 먼저 서비스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겠죠. 그 노치원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내가 주 5일 다 갈 건지 3일만 갈 건지 아침을 먹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아, 여기 마음에 드네? 그러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내가 계속 이용을 할지, 그만할란다, 종료할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장기 요양을 신청을 하고 등급을 받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대상자에게 두 종류의 서류를 보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밑에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장기 요양 인정서예요. 예, 등급 받은 거 인정합니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류예요. 여기에는 장기 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요. 위에 게 더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예요. 이것도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겠죠. 자, 이것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서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비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는 장기 요양 등급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되어졌어. 등급을 받은 거야.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이 몇 등급입니다. 이거 몇 년까지 요 등급 받은 거 인정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등급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이걸 직접 이용을 할 거야. 그때에 필요한 계획을 세울 때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본인 부담률, 얼마 돈 내야 될지, 한도액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을 계획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돈과 관련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도액, 본인 부담률, 비용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 업무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세면, 구강, 목욕, 식사, 화장실 돕기 등 몸과 관련되어져서 도와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먼저 개인활동 지원은요. 장 보는 거, 은행 일 보는 거,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은 밥, 청소, 빨래예요.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하고 일상생활 지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 지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밥, 청소, 빨래 기억하시고요.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은 생활 상담해 주는 거, 말벗해 주는 거 이런 거고요. 의사 전달하는 거 대신해 주는 거예요. 편지나 전화 등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인지 지원은 인지 자극 활동 해 주는 거고요. 방문 목욕, 말 그대로 방문 목욕하는 건데 이것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기능 회복, 간호처치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거예요. 시험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 가족 중심이다 그러면 땡,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관 중심이다 해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능한 행위는 뭐냐? 경구약, 먹는 약 복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만 가능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 노인 학대나 본인 부담금 깎아주거나 비밀 누설하거나 자,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나머지는 시험지 보면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관찰자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상태,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살핀다, 관찰한다 이런 거죠. 동기 여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옹호자, 대상자를 편들어 주는 거죠.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대 의심이 되어진다 그러면 신고하는 거고요. 성희롱을 당하는 것 같다 기관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호자가 되어준다, 편들어준다라는 겁니다. 2장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은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 1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4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성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 노인 등록 관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과정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중에 하나이지요.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 요양 시설, 9인 이내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면서 급식도 제공받고 요양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존엄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5번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잠재된 능력을 개발한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아실현이죠.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 국민 보건 향상,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보장해주자라는 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한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3번과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단에서는 조사 결과서뿐만 아니라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외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보기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1번 고용보험입니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실직했을 땐 고용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안정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도모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표준교재 요점 정리 영상에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보험료를 돈을 받았으면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되는 곳에 또한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받고 보험료를 받고 나가는 곳을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뇌종양, 2. 당뇨병, 3. 파킨슨병, 4. 사구체신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등급 외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땡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두 번째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노인성 질병이신 분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입원 중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원칙 기억하면서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땡. 보기 2번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괜찮을 것 같지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땡. 보기 4번과 5번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땡.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입니다. 보기 1번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 20%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15하면 15, 요양보호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15요 하면 시급 20, 우리 시급 20 받는 날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자, 보기 2번 지자체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15, 시설 20이라고 했죠. 본인 부담금 15에서 20이에요. 국가 지원 20%, 보험료가 그래서 60에서 65%입니다. 보기 4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급 판정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다. 2.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혈액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1번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보기 2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3번 지자체 나오면 웬만한 거 그냥 다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신체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지요.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추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보기 1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보기 3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죠. 보기 4번 추야간 보호 이것은 노치원과 같은 곳이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재가급여입니다. 보기 5번 제가 15하면 했지요. 그래서 재가급여는 15% 본인 부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기 2번 복지용구 비용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15%죠. 재가 15하면 시급 20이라고 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보기 5번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입니다. 국가 지원 20%, 본인 부담 15에서 20이죠. 제가 15하면 시급 20 했습니다. 보기 3번 독립회계 통합징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한 집에 살기 때문에 통합징수하지만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돈 관리한다, 독립회계한다. 이런 거 쉬운 암기법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 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보기 1번 지자체 나오면 그냥 정답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4번 방문조사를 한 그 조사원이 판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보기 5번 같이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등급 판정은 누가 내리느냐? 공단 직원이 조사를 했지요. 그 조사 결과서, 그 다음에 신청서, 의사소견서 이런 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노인성 질병, 치매, 알츠하이머, 뇌경색, 파킨슨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예요. 이들 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입니다. 보기 1번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죠. 시설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 3번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기 5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입니다. 보기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 살아서 통합징수하지만 돈관리는 따로 한다. 독립회계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겠죠. 보기 4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하겠죠. 보기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 중에서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 나오면 땡해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긴 문장이 보기로 나올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나 뭐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지자체에 이런 문항 나올 가능성 뭐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기타 재가급여 2. 주간보호급여 3. 방문요양급여 4. 방문목욕급여 5. 단기보호급여 정답은 1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필요한 물품 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재가급여 안에 있는 뭐 주간보호를 이용하거나 방문 목욕을 하거나 이런 것 아니고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 거 이런 것은 기타 등등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타 재가급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예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돈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까다롭게 이 판정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2번 서비스 제공은 누가 하겠습니까?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는 그 사업자,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와 같은 그런 사업자가 서비스를 우리 어르신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3번 비용 청구는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 사업자가 주야간 보호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 내놔라. 우리 어르신 돌봤으니까 돈 내놔라 하겠죠. 4번 신청 및 계약은 우리 가입자이신 어르신이 할 거고요. 5번 설립신고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업자가 설립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가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서비스 이용을 해야겠지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와 상담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3일만 올지 일주일 다 할지 또는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하고 올지 센터에서 할지 등등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여기 마음에 드네 그러면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를 쭉 다니는 거죠. 그 다음은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점검을 받는 거예요.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1. 사생활이 보호된다. 2.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정답은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시설급여는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설에 들어가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 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 사항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종류입니다.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대상자님께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서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몇 등급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되고요. 유효기간 판정 내린 요 등급은 요만큼 요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 상태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보기 3번과 4번이 중요한데요. 장기요양 인정서는 우리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은 거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등급인지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이제 우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이거 보고 참고해서 계획 세우세요 라는 거예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서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는데 막상 시험장 가서 문제 접하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요. 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도액, 돈이죠. 본인 부담률, 비용, 자, 돈이 얼마 듭니다. 이거 보고 계획 세우세요 라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보기 5번도 혹시 모르니까 보고 갈게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했던 내용, 시간,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다음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추야간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집으로 방문해 오는 거죠. 주간보호센터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많이 가시잖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재가급여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추야간 보호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일정 시간이니까 주야간 보호겠죠.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 보호급여.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물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팡이나 이동변기나 휠체어나 이런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방문 목욕을 한다거나 방문 간호를 하거나 단기보호나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물품 제공받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물품 제공받는 것은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일정 기간이니까 단기죠.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낮 동안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것은 네,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기 1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점검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 제공받다가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 5번 기관 중심 나오면 대부분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방문요양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방문요양이고요. 보기 5번 보면 여기도 가정이 들어가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가정과 같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요양과는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라는 건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아시죠? 쉬운 암기법 보셨으면 이런 문제 식은 죽 먹깁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3.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입니다. 보기 3번 가족 중심 나오면 무조건 땡, 기관 중심 나오면 무조건 땡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 관리, 4. 기본 동작훈련, 5. 일상생활 동작훈련. 정답은 2번 이동도움입니다. 그 외에도 신체활동 지원에는요,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해야 하는 거, 이동도움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거니까 신체활동 지원이고요. 외출시 동행은 은행 일 보러 가는 거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개인활동 지원이죠. 이거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에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이런 것이 있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밥, 청소, 빨래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2. 개인활동지원, 3. 일상생활지원, 4. 신체활동지원, 5. 기능회복훈련. 정답은 2번 개인활동지원입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하고 공과금 납부해주고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었다. 그래서 개인활동지원이고요. 보기 5번 기능회복훈련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 시 동행하였다. 3.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4.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은 3번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입니다. 정서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래서 말벗이 되어준다거나 위로해 준다거나 생활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그러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밥, 청소, 빨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 청소, 빨래!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행위는 경구약, 먹는 약과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만 가능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응급상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의료행위는 안 됩니다. 보기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보기 2번 응급 상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관장을 한다. 2. 작업치료를 한다. 3. 도뇨처치를 한다.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정답은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행위는 경구약, 먹는 약과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은 돌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관장은 요양보호 업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보기 2번 직계가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2.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3.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4.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4.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5.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2번 가족 아니지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관찰자,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4.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5.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2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 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상자의 편에서 지켜주는 거니까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 관찰자입니다.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곧 관찰한다 라는 것이죠.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입니다. 동기 유발한다.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으쌰으쌰 해준다. 이 말이죠.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입니다. 관찰한다, 살핀다 같은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자랑했었는데요. 최근 모 교육원 자격증반 응시생 전원 만점 합격을 이끌어냈던 채널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